국기 테이프 19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요, 올바른 국어 생활 해가지고요, 어법에 맞게 전체 문장을 구성하는 거, 그런 것들을 찾는 부분이었었죠. 일단 우리 교재에 나오는 패턴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일단 말 다룬기 부분에서요, 잘못된 높임 표현.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계시겠습니다와 그 다음에 있으시겠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계시다 같은 경우는요, 그죠? 사람인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일 때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즉, 사람 자체를 높이지 않을 때는요, 계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보면 잘못된 단어의 사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다익선이죠. 한글 맞춤법 57항과도 연결이 될 거고요. 제가 조만간에 무료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거. 자, 틀리다와 다르다의 용법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리다 같은 경우는 옳다, 맞다의 반대말이고요. 그다음에 다르다는 같다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의 반대, 즉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텁다와 두껍다 같은 경우에 얘도 대표적인 건데 일상적으로 잘 쓰기는 해요. 다만 이제 사람의 수가 많다라고 했을 때, 그죠? 사람의 수와 관련했을 때는 두텁다가 아니라 두껍다를 쓰게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잘못된 활용, 이 부분도 복잡하지는 않고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키다가 붙었을 때 시키다는 주어가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시키다 나오면 항상 이 부분을 뭐로 바꿔서 점검하라고요? 하다로 바꿔서 점검한 다음에 하다를 써서 자연스럽다면 하다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건 패턴이죠. 그래서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했을 때 소개해 줄게 했을 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소개시켜가 아니라 소개해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것들 많이 쓰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의 품사는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는 뭐로 쓰는 게 불가능해요? 예, 명령형으로 쓰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장 다듬기에서 문장 성분의 보충이라는 거, 한국어 문장에서 중복되지 않을 때는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보시면 뒤쪽에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가 전체 문장의 주어인 문학은 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은과 같은 주어를 따로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예문. 자,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환경을 이라는 목적어가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서인 환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도요. 공사가라는 주어가 있지만 공사가 개통되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따라서 개통되다의 주어인 도로가 이런 것들이 따로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반대로 불필요하게 쓰인 것, 즉 이미 문장에 나와 있는데 중복돼서 쓰이는 것들은 생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장점이다 라고 했을 때 앞에 한 번만 남기거나 아니면 뒤에 한 번만 써주는 게 적절하고요. 자, 이 예문 같은 경우에 방학 기간 동안 축구를 실컷 했다. 되게 오래전 교육과정에서 나온 예문이기는 한데 최근 시험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둘 다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만 남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한자어나 고유어들 쓰면서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환기한다 그랬을 때 환기라는 말 자체에 공기순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 아니면 공기를 바꿔주어야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의 호응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요, 이런 거예요. 주어부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관형형 명사의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서술부도 관형형 명사의 구조로 끝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뭐 한다는 것은, 뭐뭐 한다는 점은, 물론 여기 것이나 점 자리에 다른 체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뭐 한다는 것이다, 뭐뭐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이렇게 끝내지 않았을 때는요, 보세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 했을 때 가졌다의 주어는 우리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라는 주어부를 풀이해주는 부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쳐보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이 예문은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 또 패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왜 두 개 대상을 묶어가지고요,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를 했을 때 이 각각이 A, C, B, C가 호응이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문제 구성할 때는요. 떨어져 있는 부분의 호응 관계를 잘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맛과 영양 묶어서 많다라는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맛이 많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맛과 영양 각각의 별도의 서술어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7쪽에 얘는 부서와 서술어의 호응 부분이 되는 건데요. 우리 부서들 중에서 여기 나오는 절대로 포함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죠. 결코라든가, 그 다음에 별로라든가, 그리고 절대로. 이런 친구들은요. 주로 부정을 뜻하는 서술어와 호응을 하기 때문에 문장 잘 보셔야 되죠. 물론 이 맥락에서는 동아리 가입하는 조건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놔두고 뒤에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자체를 반드시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 형태의 서술어와 호응하는 것들을 대표적인 용어니 형언하다 같은 경우도 뭔마일 수 없었다, 뭐 어렵다, 없다, 못하다 이런 식의 서술어와 호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예문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예문들이니까 우선은 우리 스텝 1 교재에 있는 것 중심으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귀 테이프 19강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